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뜬금 잡설이고요. 창업자와 창업 교육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짧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이거랑은 좀 다른 주제였어요. 사실 강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월요일에 제가 내보냈던 M&L 칼럼 쪽에서 이제 창업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만으로 창업을 커버할 수는 없다. 뭐 이런 내용의 취지를 내보내면서 그렇지만 교육은 필요하다. 뭐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모순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역시나 이 호기심이 많은 또 관심이 많은 우리 제자들께서 역시 예상했던 대로 그렇다면은 창업자들이 창업 교육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거를 어떤 성공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기 위해선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불과 제 방송 나간 지 한 이틀 사이에 이런 질문이 날라왔다는 게 꼭 카톡으로 날려요, 그거를. 어, 사실 좀 예상을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칼럼을 얘기를 할 때 또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좀 못 담아냈던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뜬금 잡설 쪽에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창업교육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 중고등학교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쯤 되면은 사실 뭐 아무리 커리큘럼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도 저도 그리고 제 윗세대에 계신 분들도 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런 종류의 기초 교과목들은 다 배웠잖아요. 그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뭐 아무리 선생님들께서 잘 가르치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뭐 수업을 듣고 한다고 하더라도 성적이 기대했던 대로 나오는 경우가 사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죠. 내가 과학 공부를 진짜 수업을 열심히 듣고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과학 성적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100점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수학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죠. 그건 뭐 사실 여러분뿐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반에서 보면은 정말 정말 기가 막히게 이해력이 빠른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확실히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보면은 선생님이 얘기한 거를 다 그때그때 캐치해가지고 잘 알아듣는데 정작 시험을 보면은 항상 중상위권에서 아예 상위권으로 치고 가지 못하거든요. 그거는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전형적인 패턴이 있어요. 흔히 그 부모님들이 말하는 우리 애들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시험을 못 본다. 노력을 안 한다. 평생 동안 그렇게 살 패턴이에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인생에 전환점이 생기지 않으면 걔는 머리는 좋은데 평생 동안 그러고 살 패턴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인정을 안 하려고 하죠. 정작 본인도 젊었을 때 공부 안 했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종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머리가 좋다고 이해력이 빠르다고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또 반대로 보면은 수업 시간에 정말 빼곡하게 필기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 공부 착실하게 하고 노트 필기도 진짜 잘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성적이 중상위권은 나오는데 역시 상위권을 찍기에는 뭔가 조금 부족함이 항상 존재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공부라고 하는 걸 한다고 했을 때, 교육이라는 걸 받는다고 했을 때 사람에 따라서 그 교육을 받아들일 때 머리로만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필기를 하면서 그거를 습득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쪽도 이쪽도 사실은 정작 흔히들 얘기하는 반에서 1등, 전교에서 1등을 하는 그런 우수 상위권의 성적에 가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상의 뭔가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에는 내가 배웠던 내용들을 내 거화 시키려고 하는 어떤 전반적인 프로세스인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열심히 따라 적는 친구들은 물론 그만큼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따라 적고 외우려고 하는 데만 집중을 하고 있지 그걸 정말 내 걸로 체득을 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확실히 이해력이 빠르니까 누군가 얘기했을 때 그 중에서 핵심적인 요소들을 빨리빨리 머릿속에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것들을 자기 거화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필요한 것도 외우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을 보면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그 성향의 문제거든요. 결국에는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정말 정말 타고난 천재들이나 정말 정말 완전히 그 끝까지 노력하는 진짜 아예 노력만으로 끝까지 가는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면은 보통은 이 양쪽의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창업이라고 하는 것도 요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창업을 맨 땅에서 헤딩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교육이라도 들으면서 어떤 기반을 다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진짜 성실하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이 뭐 인생은 실전이다. 창업도 실전이고 직접 시장에 나가서 내가 뭔가 몸으로 뛰면서 체득을 하면서 뭔가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쪽도 이쪽도 잘못 짠 건 아닌 거죠. 중요한 거는 교육에서 시장에서 내가 얼마나 밑바탕을 잘 다지고 그거를 내 거화 시킬 수 있느냐.
혹은 교육이 아니고 실전을 통해서라도 그냥 나가가지고 그냥 뭐 사업해보고 말아먹고 사업해보고 말아먹고 하면서 시간과 돈만 날리는 것이 아니고 그 경험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하면 나의 소중한 자산으로 만들고 다음을 위한 밑거름을 삼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사업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도 매번 실패하는 패턴을 보면은 자기 과를 못 시키고 있어요. 경험은 많은데 그 경험이 밑거름이 안 돼요. 그냥 실패한 경험은 있는데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남탐나하고 있고, 본인이 그 시점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리면은 고집을 피워요. 그게 아니라 이거죠. 본인이 실패한 이유를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 다음엔 자신이 있대요. 다음에 자신이 있는데 돈이 없대요.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를 써야 된대요. 항상 이 패턴이에요. 공부만 열심히 하는 분들은 제가 얘기한 대로 열심히 해서 사업 계획서 냈는데 안 됐대요. 그 이제 딱 보면은 제가 얘기한 대로 안 썼어요. 본인은 썼는데 제가 볼 땐 안 쓴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공식만을 가르쳐 드렸는데 사실 그 공식이 문제를 푸는 전부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2차 방정식, 제가 이과니까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안다 그래서 2차 방정식 나오는 그 무슨 수학의 정석이나 이런 데 있는 문제 싹 다 풀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응용력과 그런 것들을 본인 나름의 어떤 그 시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 다져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본인이 스스로 소화를 해서 익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업교육이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되겠지만은, 적어도 제 관점에서 봤을 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진짜 실패를 최소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종류의 내용들을 미리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고민해보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면 그만큼 본인의 공력이 좀 간접적으로라도 쌓이게 되니까 나중에 실제 현장에 들어갔을 때 시행착오를 상대적으로 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소들이 생기게 되겠죠. 거기까지가 창업 교육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얼마나 자기 거화 시켜서 본인이 하려고 있는 사업 분야에 효과적으로 녹여내서 가져가려고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부분이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들이죠. 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창업 교육이 창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그 교육 내용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창업자 스스로가 그 내용을 얼마나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서 정말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나는 교육 열심히 했고 결국에는 창업에 성공하지 못한 건 니들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 컬럼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이 창업 교육자들도 사실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맨날 보면은 같은 컨텐츠 가가지고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변리사 친구들이 특허 강의를 할 때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공간 운영하면서 뭐 개인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한 여러 번 요청을 해서 실제 특강을 많이 해주셨는데, 올 때마다 컨텐츠가 조금씩 달라져요. 내용이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게 되냐면은 해마다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판례가 달라지고 어떤 새로운 이슈들이 터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관련해서 본인도 계속 고민한 내용들을 업데이트를 시켜서 전달을 해주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이제 한번 강의를 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지루하거나 아니면은 분명 얘기를 했는데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아 이런 부분들은 내가 전달을 잘못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들도 풀어내려고 노력을 한다고요. 적어도 제 주변에 있는 그런 창업 특강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것들을 하고, 그래서 저한테 그런 피드백을 받기를 또 되게 원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솔직히 이제 좀 어르신들한테는 좀 그렇게 못하는데 제 친구들한테는 좀 가감없이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친구도 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런 게 있는데 제가 뭐 시스템을 좀 요렇게 만들어주면은 자기가 좀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럼 이제 제가 좀 사전에 안내 같은 걸 하기도 하고, 뭐 분위기를 좀 그렇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뭐 오는 분들의 어떤 그 레벨을 조금 적당히 분류를 해서 뭐 초기 창업자하고 예비 창업자를 좀 분리해서 하기도 하고, 요런 종류의 어떤 그 핸들링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좀 약간 이제 깊은 내용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사이사이에 제가 조금씩 그 보완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교육적 관점에서 기초적으로 넣어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컨텐츠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창업 교육자들은요 뭐 무슨 구세주를 만난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말한 게 진리고 나를 따라오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러는데, 사실 뭐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뭐 그런 분들 그 성공 맨날 얘기하는데 그럼 지가 먼저 성공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창업의 성공 비결이라고 하는 거는 존재하지도 않고, 그거는 결국엔 스스로가 풀어가야 될 문제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창업자 스스로가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컨텐츠를 제대로 주고 생각할 거리를 안겨주고 본인이 갖춰야 할 것과 앞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 그 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고민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야 할 것들, 또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해야 되는 어떤 그 전문가를 만났을 때 그 전문가와 함께 추구해야 되는 실제 비용이 나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적절한 수준에서 좀 정리를 해서 안겨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창업교육 자체가 그렇게까지 깊게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좀 태생적인 한계인데, 사실 창업교육 프로그램이 좀 더 본격적으로 태동되기 시작한 게 한 3, 4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고등학교 때 뭐 수학, 과학, 사실 이거 뭐 그동안 커리큘럼 개정이 굉장히 교과목 개정은 되게 많이 나왔지만 적어도 저희 아버지 세대 한 70년대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가 40년대생이었던 분들도 수학의 정석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거의 수십 년 동안 내려오는 그 프로세스가 쌓이고 지식이 쌓여서 지금의 교육이 안착이 됐잖아요. 근데 아직도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요. 창업교육은 제대로 된 게 이제 3년이에요. 그 제대로도 뭔가 좀 저변 확대가 된 게 3년이고요. 그전에는 있긴 있었지만 그냥 어쩌다 하나 있는 그런 이제 이벤트 같은 거였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발전할 여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창업교육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너무 교육을 맹신하지는 말아라. 그것보다는 본인의 어떤 그 가져가려고 하는 그 어떤 사업의 방향성에 이 교육적인 요소를 효과적으로 집어넣어서 여러분이 이 요소를 가지고 어떻게 내 사업을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고집은 피우시면 안 돼요. 요건 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데, 제가 강의 듣고 나서 아 정말 많은 도움 됐습니다 그러고 와가지고 딴소리 하세요. 그리고 이제 본인 고집만 내세요. 보세요. 아 뭐 교수님 그렇게 얘기한 건 아는데 저는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얘기 들어보면은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전 성공 비결을 얘기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확실하게 안 되거나 예측되는 문제는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장담은 못하는데 제가 문제가 될 거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는요, 거의 대부분 한 90% 정도 적중을 합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그 원래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잘 되는 건 못 맞추는데 안 되는 건 기가 막히게 맞추거든요. 그런데 90%는 적중을 하는데 실제로 제 말을 한 번이라도 듣고 한 조금이라도 고민을 해보는 사람은 한 50% 정도, 한 20% 정도는 아 재미있는 관점이네요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도 있고, 나머지는 답이 없어요. 어떤 거냐면은요, 제가 그렇다고 남의 사업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이러시면 안 된다, 이러지 말아라, 이런 거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거보다는 아 이런 경우에는 요런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없으시다면 요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조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 정도는 해놓으세요. 마음의 준비요. 대응하라는 게 아니고 마음의 준비.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된다. 뭘 하라는 게 아니고. 안 믿어요. 아, 그런 일 절대 안 생긴대요. 그런 건 사실 고집이거든요. 이 소신을 지킨다는 것과 고집을 지킨다는 거는 사실은 조금 그 어떤 그 경계선이 되게 애매모호한 일이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교육을 실제로 하다 보면은 그 묘하게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귀를 닫아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귀를 열어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저 일은 내 거에서 일어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만에 하나, 진짜 천만 분의 하나라도 저런 일이 내 사업 과정에서 혹시라도 일어난다면,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으니까, 코로나 터지서 일어난다면 나는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까? 그 정도만 고민을 하셔도 사실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소신과 고집은 사실은 좀 더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서 제가 나중에 뜬금잡설에서 한번 또 다룰 생각인데요. 일단 교육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그런 관점을 좀 고민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교육이라고 하는 건 항상 그렇지만은 공통된 사항들을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그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이나 이런 문제점들을 취합을 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풀어버리는, 그게 창업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교육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개인적인 문제예요. 본인이 스스로 해결을 하지 못하거나 너무 좀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케이스로는 가져가기 힘든 케이스가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하는 교육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교집합이 한 30%에서 한 70%까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 교육을 받은 다음에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할 거를 만들어서 실제로 자본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 전에 그 전에 한 번 더 뭔가 좀 밑거름을 삼고 싶다면 주변에 있는 좋은 상담사를 만나서 멘토링이나 혹은 적절한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시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내 사업이 갖고 있는 약점이 무엇이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 확실하게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는가,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설사 1000만 분의 1이라도 만에 하나 일어난다면 나는 어떤 마음의 준비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자 뜬금 잡설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채널 M&A의 김장길이었습니다.